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당신을 짝사랑하다 못해 조만간 사고 칠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무서운 사고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본인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자기도 당황할 만큼 표현해버리는 그런 귀여운 대형 사고예요. 당사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가 당황할 법한 그 사고, 과연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고를 내 운명에 가장 긍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리딩을 통해 그 상대를 미리 파악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있게 대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복채입니다. 이 복채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당장 브레이크 고장나게 해라 하고 여러분이 직접 운명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하이프 모두 눌러주신 분들은요.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탈탈 털어놓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운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준비 되셨죠? 이제 카드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두 분의 관계 카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관계 카드 먼저 열어봤습니다. 네, 두 분의 관계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친구의 관계거나 동료의 관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뭐, 얘기 나누고, 요 정도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관계에서 선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선이라는 거는 딱 일정 선이 있고 그 선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친하긴 친해. 뭐 얘기는 해. 근데 이성의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되게 칼 같은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신기한 게 두 분이 좀 친한 느낌이 있어요. 선은 있다. 근데 남들이 보더라도 그냥 just friend, 그냥 친구나 동료일 뿐인 거지, 막 서로 이성의 감정을 갖고 있겠다라고 주변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의 관계 자체가 되게 칼 같고 정형화되어 있고, 뭔가 그 이성의 감정이나 싹을 절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암장 카드 열어보면 13번이거든요. 그러면은 13, 13, 4번 카드예요. 그럼 13, 4번 카드인데 저는 왠지 지금 선도 있고 칼 같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왠지 서로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다거나 서로 좀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하면서도 잘 맞는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자꾸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라고 서로 마음속에만 염두를 해두고 있고 이 관계를 발전시킬 뭔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 자체는 서로 호감은 있다, 마음은 있다.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되어 있다거나 명분이 없다.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를 딱 제외하고 봤을 때는 너무 잘 맞아요. 성격이나 성향, 가치관 이런 것도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상대가 느끼기에도 '우리 왜 이렇게 잘 맞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의 성향 열어볼게요. 자, 일단 상대방 분은요, 굉장히 당차고 까칠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부드럽고 유연하고 따뜻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좀 차가워 보이고 냉철하다 보니까 약간 정없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사람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한 사람이랑 좀 1대1 관계를 좀 더 선호하는 게 있어요. 뭐 다 같이 어울리는 상황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막 진짜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까다로운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 그리고 약간 사차원 또라이 기질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또라이 기질이 아니고 되게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정방향으로만 보고 뭐 '저것은 저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거를 좀 바꿔서 생각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 한마디 던지는 게 되게 차가우면서도 재밌고 위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이랑 이분이랑 좀 친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친할 정도면은 상대가 여러분한테 호감 있는 게 거의 맞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그렇게 친해지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요, 운동을 좀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건강합니다. 마인드가 건강해서 열정적이고 매사에 확실하게 좀 활력 있게 움직이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섣부르게 "나 너 좋아해."라고 말하지 않고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판이 내 판으로 좀 돌아왔다. 좀 내가 될 것 같다.'라는 시점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한 표현을 좀 나중에 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현재 상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요, 지금 매우 복잡해요. 뭐, 일로서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관련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이 많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안정적으로 보여요.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평온하게 흘러가듯이 잘 지내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속은 매우, 복잡해요. 오리들이 겉으로 오리인가요? 백조인가요? 아무튼 걔네들이 이렇게 물 위에 떠다닐 때는 그냥 우아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막 엄청난 발장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편안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말을 걸고 싶고 얘기를 해보고 싶고 소통을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나 좀 바뀌고 싶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큽니다. 내가 좀 행동력이 좀 없고 이래서 마음에 들더라도 이거를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고민만 하는 게 너무 싫다. 나 그냥 새롭게 그냥 딱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한번 좀 뭔가 애프터 신청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본 내 모습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바라본 여러분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상당히 여리여리하고 좀 차분하고 감성적이고 약간 좀 비밀스러운 느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분명히 친한 것 같으면서도 정작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겠어.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아마 보자마자 본 순간부터 좀 호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마 두 분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소통이 잘 됐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끊이지 않고 얘기도 막 하게 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바라던 사람이구나.' 나는 뭐 구체적인 이상형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좀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음식점을 가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손님 없는 음식점도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손님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복덩이다, 복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이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은 되게 그런 긍정 에너지, 뭔가 내가 복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좋은 시각,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지만 아직 너에 대해서 모르겠다. 너의 속을 모르겠다. 정확하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싶다. 요런 게 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열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종잡을 수 없다라고 해요. 내가 어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워낙에 자유롭고, 워낙에 좀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 혼자 살고 싶은 건지, 이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은 혼자서도 너무 잘 살고 연애에 따로 고파하지 않고 외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여러분이 연애를 원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사실 다가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연애를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어떤 마음일까?'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더 끌리는 포인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가 집착이죠. 집착처럼 '아 자꾸 저 사람이 생각나. 자꾸 저 사람이랑 얘기해 보고 싶어. 저 사람 자꾸 궁금해져.'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좀 대화가 잘 통해. 좀 뭔가 나랑 맞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점점 갈수록 '아 저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데? 집에 가도 생각나는데? 같이 있어도 생각나는데?' 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짝사랑 느낌이 진짜 낭낭한 게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막 너무 행복하고 나도 막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딱히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냥 "너 자체가 너무 좋아." 이거이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요. 음. 여러분이랑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만날 수밖에 없어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아예 만나지 못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건덕지가 생겨서 그걸 통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대화를 나눠 보고 싶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외적으로만 그냥 좋게 좋게만 지냈지 사실 둘이서 따로 만나거나 둘만 뭔가 얘기를 나눴던 적이 그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을 써 줬으면 좋겠다. 혹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조차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나한테 너무 소극적인 거에 플러스 그냥 이성들한테 모두에게나 소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어떤 사고를 치게 될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로 보면은, 자,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뭐 대외적으로나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계속 마음을 아파하거든요. 아, 빨리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괜찮아 보이면서도 속이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평소와 똑같은 그런 관계인데 갑분싸를 만듭니다. 그냥 평소는 웃으면서 대화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아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나에게 좀 정색을 할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당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이 있고 나면은 상대가 어떨까요? '아 이건 진짜 끝났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돼 버렸는데 이렇게 내가 갑분싸 만들었는데 하면서 이 친구 관계, 동료 관계를 미련 없이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그 순간 있죠. '친구 관계를 끊을 거야.'라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예 차단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눈을 아예 안 마주친다든지 완전 여러분을 무시하는 타입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확실한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선언 자체가 "나는 사실 너를 좋아했다. 너와 이런 관계로 지내고 싶진 않다."라는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과 이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한 일 주일 정도 텀이 있다면 그 뒤에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좀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상대가 확실한 결정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보여요. 이런 일이 일어날 타이밍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지금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되게 멀지 않았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3일 정도 지나면은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게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열어볼게요. 자, 일단 휴식기는 필요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휴식기가 좀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빠르게 진전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두 분 관계가 좀 서로의 현실을 많이 고려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관계에 이렇게 선이 있다라는 거에 좀 꽂혀 있어 가지고 이 관계가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여러분도 좀 상처받고 상대도 좀 고민하는 이러한 좀 공백 기간처럼 흘러갈 것 같아요. 상대가 나에게 와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더 고민이 안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가 빠르게 발전이 된다라기보다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길어지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만나면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음. 자, 만나면 만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뭐냐면 둘 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하면 일단 멘붕이 오고 와서 고백하면 더 멘붕이 와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는 타이밍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나게 되면은 그 긴 타이밍, 썸이든 뭐 생각하는 시간이든 그런 타이밍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 관계는 조금 더 좋아지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면 서로 가벼이 만나진 않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잘 만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좋을 행운의 아이템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내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고 좀 생각을 없어지게 해 주는 그런 거라서 여러분의 멘탈 관리에 좀 좋을 겁니다. 자, 일단은 색감 같은 경우는 소프트 옐로우나 크림 아이보리 요런 색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 안의 조명을 좀 오렌지빛으로 바꾸거나 여러분이 뭐 잘 때 노란색 계열의 파자마를 좀 입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무거운 공기가 있다, 뭐 뭔가 차분한 공기가 있다면 이런 우울감이나 무거운 공기를 좀 날려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좀 기분을 좀 상쾌하게 해 주는 베르가못이나 좀 샌달우드 향을 좀 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은 습관처럼 그냥 내 오늘 감정 쓰는 다이어리 요런 거를 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좀 포근한 거, 피부에 닿는 촉감이 되게 부드럽고 포근한 거 요런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되게 포근한 소재의 옷들 있잖아요. 저희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입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에게 좀 사고를 칠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제 리딩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두 사람의 관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두 사람의 관계 제가 열어봤습니다. 두 분의 관계 어떠냐면은 진짜 재밌고 잘 맞아요. 같이 있으면은 막 유머 코드, 개그 코드 이런 것도 너무 잘 맞아서 같이 있으면 너무 웃기고 좋은 관계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좋고 재밌고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이 관계 자체가 안정적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람이랑 친해. 이 사람이랑 좋아. 근데 이 사람이랑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나 뭔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재밌고 좋기는 하지만서도 애매한 게 좀 많은 관계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가 어떻게 좀 엮여졌냐면은 좀 회사나 뭐 공부하는 곳, 학교 이런 곳에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날 수 있고 뭐 어떻게 막 만날 수는 있는데 그냥 회사 사람들도 만나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저기요." 갑자기 뭐 "저랑 뭐 밥 먹을래?" 이럴 수가 없는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명분이 필요한 건데 지금 두 분 사이에는 그런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뭐 회의를 할 때나 뭐 할 때나 만났을 때는 너무 막 웃기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네 잘 가요." 하고 가서는 이제 남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뭐 재밌고 웃긴데 그렇다고 해서 딱 뭐 하기도 애매하고 뭐 다시 만나기도 애매하고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8 번, 32번 3 이요. 그러네요. 아마 서로가 그냥 서로 막 눈만 마주쳐도 웃기고 좋은 거는 서로가 대충 알 거는 같은데 이게 꺼내어서 "야 밥 먹자. 뭐 하자." 이렇게 하기가 진짜 애매한 거죠. 이게 썸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냥 만나서 뭐 회의하거나 뭐 얘기할 때 스몰 토크 할 때나 그런 거지 그냥 거기 그 자리가 끝나면 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사람 자체가 성향도 뭐 밝고 막 이러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낼 것 같고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또 다른 사람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크게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사람이구나. 뭐 만났을 때 재밌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딱 끝을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성향 열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상대방이요. 성향이 칼 같아요. 여러분이랑 이렇게 잘 지내고 잘 놀잖아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나 이성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성들이 많아 보이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선도 확실하고 칼같이 끊어낼 때는 진짜 확실하게 끊어내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이랑 잘 맞고 잘 통해서 외향일 줄 알았거든요. 저는 외향도 아니에요. 내향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한 길만 올곧게 가는 사랑이고 막 여기저기에 흘리고 다니고 뿌리고 다니고 막 이런 어장관리하는 타입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되게 올곧다. 내 방향만 보고 간다. 이 사람은 딴짓을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 성격도 모나지 않았어요. 부드러워요. 근데 약간의 집순이나 집돌이의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랑 왁 하고 떠들다가 집에 가서 아무 말 없는 것도 집에 가면은 만사 귀찮아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뭔가 활발하진 않다. 내 앞에서 활발한 거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상태 좀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요, 여러분한테 호감은 있어요. 여러분한테 또 달려가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마음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 눈치 볼 게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아, 호감 있어. 아, 괜찮아. 근데 주변에서 자꾸 눈치를 보이게 되고, 주변에서 또 찔러보나 봐요. 야, 너 걔랑 뭐 잘 맞던데? 너 걔랑 잘 떠들던데? 뭐 얘기 좀 해봐. 좀 친해져봐.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찔러대니까, 이 사람도 그런 구설수에 딱 가는 거,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고 뭐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냥 더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나 호감이 있다면 그래도 좀 가까이 가려고 하고 좀 행동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그러고 싶어도 주변에서 더 난리를 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본 여러분의 모습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도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럼 나랑 비슷한 까라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조용하고 한 길만 가고 좀 차분한 그런 타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거나 소통했을 때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사람이 자기만의 색깔도 있지만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긍정적이구나, 되게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좀 사차원적이라고도 생각해요. 사차원적이고 약간 독특하고 은근히 또라이 같은 매력.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또라이 같은 매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볼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은 볼수록 매력이 너무 많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이 사람 자체가 뭐 되게 똑똑해, 어른스러워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나이가 또래랑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가 좀 또래보다 성숙하다라고 이 사람이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일단은 지금 드릉드릉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시동 걸고 있어요. 나 진짜, 아, 이 사람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냥 잠깐 놀고 떠들고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쉬운데, 가가지고 좀 뭐라도 더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빨리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고요. 여러분만 생각을 하면서 설레요. 만약에 여러분이랑 회사나 뭐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만날 날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 그러면은 그전까지 그냥 여러분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수요일에 만나면 나는 일요일부터 설레. 월요일도 설레. 화요일은 미쳐버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설레어 하고 있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오늘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거를 계속 궁금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랑 더 떠들고 싶고, 더 연락하고 싶고, 뭐 더 만나고는 싶지만, 자꾸 주변에서 왈가왈부하고 주변에서 뭐라 뭐라 좀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맨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행동할까?' 하다가 '아 아니야. 됐어, 됐어.' 이러고 '뭐 해 볼까?' 하다가도 '아 됐어, 됐어.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을 했다가 미루고 결정을 했다가 미루고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좀 바라는 게 뭐냐면, 나는 좀 이미 지쳤다. 나 이미 많이 힘들다.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또 크거든요. 나만 혼자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은 나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미련이 하나도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 자체가 그냥 꿍하게 혼자만 있지 말아라. 뭔가의 사인이라도 보여줘도 좋고, 뭔가 좀 대화 주제를 바꿔도 좋으니까 나에게 나 너 마음에 있다. 이런 사인이라도 좀 보여줘라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 약간 이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바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쪼끔이라도 관심을 보여라. 나한테 쪼끔이라도 뭔가의 사인을 보내 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주변에 휘둘리면서 "아 됐어, 됐어. 말아, 말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내가 막 여러분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고백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이 거절을 하면은 이게 또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있더라도 이제 상대방 분이 결국에는 '안 되겠다. 나 진짜 뭐라도 해야겠다. 이러한 애매한 관계 절대 못 참겠다.'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언제쯤 오게 될지. 네. 지금 제가 '언제쯤 그렇게 될까?' 이제 제가 이제 달별로 뽑아 보는 건데 바로 한 달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한 달 안쪽으로 주일 지나고 나서 한 달 안쪽으로 그 시기에 여러분한테 좀 뭔가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뭔가에 심경의 변화가 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상대가 어떠한 사고를 치게 되는지 열어볼게요. 자, 일단 상대방은요, 계속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여러분이랑 이제 만남일 헤어지고 이제 공백 기간 그 있는 동안에도 사실 막 내적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아 왜 밖에서는 연락을 못 하겠지? 아 저 사람 그냥 나를 동료 뭐 친구 뭐 이런 선배 후배 뭐 이렇게만 생각하나?'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미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이 감정을 꽉 차서 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사람이 흘러가냐로 보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랑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 있잖아요. 지금 영상이 시청을 하시고 나서 일 주일 이후부터 한 달 이내 요 사이 기간 동안에 갑자기 남남처럼 지내는 그 공백 시간에 이 사람 갑자기 나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전화해 가지고는 갑자기 뭐 생각나서 "아니 이거 보니까 너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너 이거 해 본다며." 하면서 "내가 그냥 링크 보내주는 거야." 약간 요런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선을 은근슬쩍 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회식 자리로 연결이 된다거나 단체로 어딘가로 좀 가서 뭐 한 잔을 하는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은 이 사람이 점점 나에게 좀 가까운 곳에 앉게 되고 내 눈을 계속 마주치는 타이밍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자체가 은근슬쩍 선을 넘는 거는 연락을 하는 시점부터라고 보여지고요. 회식 자리나 뭔가의 좀 모임의 자리에서 2 차를 가거나 뭔가를 간다면 그때부터 더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카드 자체에서는 '자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사람이 진짜 참다 참다 고민하다 못해 '자 이거는 안 되겠다. 나 그냥 말이라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고쳐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사고를 치게 되잖아요. 사고라고 하는 건 좀 웃기지만 이런 좀 연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연락을 좀 일단 주고받는 걸로 보여요. 연락을 좀 주고받는데 자 중간 카드 봅시다. 중간 카드는 사완드 카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안정의 관계에 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두 분은 자체가 한 번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 그게 시작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 관계, 이 마음 요런 게 강력해집니다. 진짜 한 번 그냥 했었던 연락이 안 끊기고 꾸준히 계속 흐르는 계속 진전이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조금 더 큰 미래, 먼 미래? 뭐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진전이 되고요. 이 카드는 확실히 사귄다. 요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연락을 기점으로 사귀는 단계까지 흘러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또 걱정하시는 게 만나게 되면 어떨까도 걱정이 되시죠? 자, 상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칼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이게 맞다 하면은 선도 확실히 긋는 그런 타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은 진짜 확실하게 잘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우리 사귄다." 뭐다 이거는 알릴 것 같진 않아요. 상대가 깔끔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귀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면은 사귀기 전에도 너무 왈가왈부했는데 더 입에 오르락내리게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냥 비밀로 사귀겠다.' 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오히려 이게 잘 된 게 서로가 그거를 알리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감정 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밀로 사귀게 될 흐름이고요. 그럴수록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더 안정되게끔 흘러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관계 너무 긍정적이고요. 만나게 되더라도 저는 진짜 서로 만족스럽게, 서로 친근하게, 그리고 진짜 눈빛만 딱 통해도 웃기는 그런 관계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이랑 이 관계가 진짜 잘 흘러가기를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좀 홀려버리게 만드는 나의 태도는 어떤 게 좋을지 제가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열어봤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은 어떤 태도가 좋으냐면은, 일단 상대방을 계속 빤히 쳐다보기보다는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요. 뭔가 책을 본다든지, 뭐 서류를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뭔가 막 계속 떠들고 막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도 좋아요.
그냥 좀 차분하고 약간의 단답형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한테 상대방이 더 안 달라 가지고 더 연락도 해 보고 이런 타이밍들이 더 빨라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뭐 이 사람을 뭐 주말에 만난다 했을 때는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 뭔가를 좀 적는 모습들 요런 거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행운의 아이템을 좀 추천드리자면요. 일단은 컬러 같은 부분은 아이리스 퍼플이나 미스티 화이트 요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비누 향처럼 깨끗하지만 끝은 좀 차분한 나무 향이 나는 향수가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향수를 좀 페어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소피 우디나 화이트티 요런 향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수채화 메이크업, 약간 투명하고 맑은 고런 거를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입술도 좀 누드 톤의 립글로즈 요런 거 좀 추천드리고 그 약간 피부나 헤어스타일 요런 거 자체가 좀 자연스러운 생머리 요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뭔가를 가미하기보다는 생머리 스타일, 좀 차분한 스타일 요런 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저는 롱팬츠 있잖아요. 와이드 슬랙스 같은 거 아니면 롱스커트처럼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좀 찰랑찰랑 거리는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실버로 된 아이템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실버로 된 아이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모두 다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고치게 될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열어봤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있길 바라며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카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관계 카드 먼저 나왔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요, 지금 처음 카드가 칼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가 좀 헤어졌거나 끊어졌거나, 뭐 썸이었다가 끝났거나, 짝사랑했다가 마음을 접었거나,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자체가 현재로서는 뭐 연락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연락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좀 높아 보여요. 분명히 과거에는 뜨거웠었을 것 같고, 잘 맞았을 것 같고, 뭐 자주 만났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게 좀 차단된 상태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관계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묻어둔 거지, 다시 꺼내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다라고 보여요. 또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미 나는 이 사람을 지웠고, 나는 이미 마음의 평온을 얻었는데, 굳이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분의 관계로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미 현실성이 없는 관계라고 나와요. 이 관계가 이미 끊어졌고 현실성도 없고 다시 잘 될 가능성도 없고 지금 여러분이 제 이 리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저 누구 한 명 짐작 가는 사람은 있는데 저 그 사람이 완전 끝났고 그 사람도 저 잊었을걸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의 관계가 이미 좀 끊어졌고 잘 될 가능성도 없고 뭐 이래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암장 카드 열어보면은 15, 10번, 5번, 7번 카드가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이랑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완전히 잊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SNS를 탐방할 수도 있는 거고, 몰래 여러분의 뭐 안부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한테 뭐 연락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를 했어요라고 하기에는 나는 정리가 됐지만 상대는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뭔가 이 사람이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리를 했고 난 끝났는데
'아 이 사람 좀 애매하네. 왜 자꾸 요즘 눈에 띄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애매모호하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왜 정리가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성향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뭔가 숨기고요. 자기 마음도 숨기고요. 그거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뭐가 생각나냐면 분명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을 때 그 결정이 항상 좋은 쪽으로 가진 않잖아요.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뭐 후회가 남는 결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탓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자고 했잖아. 왜 해 가지고 그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내 잘못은 쏙 빼고 다 책임 전가를 하는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거는 다 여러분을 시킨다. 요런 게 좀 보이거든요. 또한 만약에 헤어졌더라도 뭐 "나 사실 너 그리워. 나 너 보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는 걸 이 사람은 "아 나 헤어졌는데 나 너한테 미련 없어." 이러면서 뒤에 가서 막 물어보고 다니고 SNS 탐방하고 다니고 가끔 막 실수로 막 문자 보낸 척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하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도 너무 강해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이 사람이요. 맞으면서 아닌 척하는 것도 많고 아닌데 맞는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이 사람의 진실이 뭐야? 이 사람의 진심이 뭐야?'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도 워낙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뭐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아 아니야. 안 할래." 이렇게 좀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기분이 안 좋아져서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도 잘 모르겠고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느낌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 사람이랑 만나는 사람은요 진짜 성격이 엄청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엄청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상태 열어보겠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음은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운 마음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좋았던 기억과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을 딱 생각하면은 '맞아. 나 사실 그때 내가 너무 빛났었는데. 이 사람 만나면서 나 행복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긍정 회로를 좀 돌리고 있어요. 긍정 회로를 막 돌리면서 '아 맞아. 그랬었지. 근데 이 사람도 아마 나 안 잊었을걸? 나 아직 좋아할걸?'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가까이 갈 거고 여러분한테 내 마음을 고백할 건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나도 좀 지켜보고 좀 찔러 봐야지 이 사람도 좀 부담 없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고백할 건데 지금 무턱대고 가서 고백하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여유로울 때, 저 사람이 좀 안정적일 때, 그때 내가 가서 고백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쌍방의 감정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온전히 혼자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라서 여러분은 동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환상이 가득해요. 다시 뭐 만나서 다시 잘 돼서 연락하면은 잘 받아주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좀 나중에 연락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내 모습도 열어볼게요. 그렇죠. 이러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연락한다, 뭐 한다 하죠. 여러분을 딱 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은 "와 진짜 너는 어쩜 이렇게 내 이상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못 잊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이 자기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상형이면은 머릿속에 기억도 많이 남잖아요. '맞아. 이 사람이랑 이랬었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좋았었지.' 이런 기억이 남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느라 지금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너무 칼 같은 면이 있대요. 여유롭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좀 칼같이 냉철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거나 뭔가 했을 때 내가 그냥 칼같이 차단을 했다거나 대꾸도 안 했다거나 단답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러한 행동하는 거를 그냥 '아 자존심 부리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자기 눈엔 자기한텐 너무 완벽하고 자기의 이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과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최근 들어서 좀 정신을 차려서 그런 걸까요? 아마 저는 후자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도 열어볼게요. 정말 궁금하죠? 도대체 나한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자, 일단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은요, 열정이 가득해요. 진짜 열정이 가득해서, 나 진짜 최선을 다할 거야. 나 진짜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오래 가면 더더욱 좋겠지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장담할 수 없지만. 또한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직 미련이 많아요. 그때 사실 헤어졌다 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때 과연 확실하게 여러분이랑 정리가 된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잠수를 탔다거나 자기가 자존심 부려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겠다고 했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아직 너한테 못다한 말도 많고 아직 못한 얘기가 많아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여러분에게 굉장한 집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나 너밖에 없어. 나 너뿐이야." 이런 게 상당히 큽니다. 이 마음의 무게가 전혀 가볍지 않아요. 이 마음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갑자기 이제 좀 이 사람 마음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최근은 아니겠다. 과거부터 나를 좋아했지만 나의 그런 태도나 반응으로 인해서 약간 뒷짐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더 마음이 커지지 않았을까. 최근 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거는요. 음 나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를 막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본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라도 실수로라도 자기 뭐 인스타나 뭐 그런 SNS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뭐 주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흘린다거나 그런 거를 슬쩍슬쩍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나한테 단서를 줘. 네가 잠깐 진짜 자존심 세우는 거 인정할게. 그래, 네가 자존심 세우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단서를 던져주면 내가 그거를 딱 물고 너한테 직진을 하든지 너한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진 모르겠어요. 그 단서를 던져주고 싶은지 그냥 이대로 평생 남남처럼 살고 싶은지 제가 그거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뭐 잘 되고 싶다 한다면 그런 단서를 던져주세요.
근데 내가 "그거 싫어요." 하면은 칼 차단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이대로 가다가 언젠가 터지게 되잖아요. 언제쯤 터지게 되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언제 터질까요? 자, 이 사람이 막 딱 터지게 되는 타이밍은 저는 지금으로부터 13일 뒤 약 2주 정도 된 시점 그때 이 사람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터지게 되는지 이 사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SNS 훔쳐보고 막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나 없어도 왜 이렇게 잘 지내? 왜 나 없으니까 더 잘 지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진짜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에 이 사람이 자꾸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 왜 저러지? 나 없을 때 나 있을 땐 안 그랬잖아.' 이러면서 여기에 지금 이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행동을 해 오는 타이밍 연락이나 뭐 이런 거를 해 오는 타이밍에서 일단 여러분한테 뭐 빌려준 게 있다. 뭐 내가 물건을 빌려줬다 했을 때 그거 혹시 내가 줬던 거 있어?" 라든지 "그때 뭐 샀었을 때 거기 그거 어디서 산 거야?"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뭔가 사소한 물건이나 공적인 업무나 혹은 뭐 지인들과의 모임을 핑계로 여러분을 만날 기회, 여러분이랑 소통할 구실을 계속 만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나 네 생각났어." 하면서 뭐 기프티콘을 보낸다거나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아이템을 찍어서 보낸다거나 "이거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 인스타 내가 요즘 봤는데 너 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이거 좀 같이 할래?"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계속 벼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러한 타이밍들에 자기가 얘기를 한다든지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응을 좀 살피든지 여러분과의 만나게 될 구실을 좀 잡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열어볼게요. 복잡해집니다. 아, 네. 복잡해져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저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이것보다는 '아 진짜 짜증나는데 왜 연락했어.'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봐드리면 '내가 싫어. 이 사람 싫어. 안 만날 거야.' 하고 차단을 해 버리면 어쨌든 잠깐은 잠잠해지겠는데 상대방이 막 또다시 나중에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내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오면 내가 받아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자 연락이 오면은 약간의 좀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싸움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막 솔직하게 "나 너 보고 싶어 가지고 연락했어. 내가 미안하고 잘 우리 다시 해 보자." 요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그냥 "나 마음은 없는데 그냥 너 생각나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갑자기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짜증나는 거죠. 아니 연락하고 이렇게 SNS 훔쳐보는 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데 연락 와 가지고는 그냥 생각나서 했다니 열이 받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다시 어쨌든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리드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간보고 어쩡쩡하게 대하고 요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나게 되면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챙기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만나도 어쨌든 만나는 진다라는 카드가 나오기는 해요. 만나는 져요. 만나는 지는데 내가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많이 순수하거든요. 순수하고 되게 이게 상처도 쉽게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어쨌든 내가 좀 강인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내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중심을 못 잡고 여러분한테 간보고 괜히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더 이상 나는 예전처럼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변화가 될까로 보면은 변화는 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변화는 될 거지만 그 변화를 내가 하겠다 말겠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은 뭘 하고 싶은지 인생에 정답은 없잖아요. 뭘 하던 뭘 선택을 하던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고 어쨌든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내 마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난 이 사람 다시 만날까? 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쨌든 좀 나를 좀 어필하고 나한테 좀 연락을 오게 해 주는 그런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아이템을 제가 좀 추천을 해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랑 그렇게 하기가 싫다.'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볼게요. 음. 일단 컬러는 실버 그레이나 딥 퍼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 속을 보여주지 않는 느낌, 좀 신비로운 느낌, 요런 거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향 같은 경우는 머스크 계열이 좀 맞거든요. 약간 살결 냄새처럼 은은하게 남는 머스크 향이나 좀 밤에 더 진하게 퍼지는 달맞이꽃 혹은 투베로즈 같은 향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어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좀 얼굴을 살짝 가리는 시스루뱅 느낌도 되게 좋고 뭐 촉촉해 보이는 웨트 헤어 스타일도 상당히 좋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스모키한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눈매 라인에 좀 더 힘을 줘서 스모키한 메이크업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립을 좀 하고 좀 컬러는 플럼이나 말린 장미 색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시스루? 좀 비치는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시스루 계열의 아니 신체가 좀 보일락말락한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액세서리는 달 모양의 실버 주얼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 자체도 달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짝사랑하다 못해 조만간 사고를 쳐버릴 인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에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관계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두 분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게 두 분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모르고 있다거나 뭐 사람들이나 누군가가 봐도 둘은 뭔가 연결고리가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친하지도 않고 서로 뭐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스쳐 지나가다 만났다거나 그냥 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서 서로 의식하지 않는 것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 관계 "어때요?"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본 사이? 그냥 뭐 이렇게 눈이 사는 사이 이 정도지. 막 알고 있다, 친하다, 뭐 사적인 얘기도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안정성도 없고 좀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 저 모르겠는데요. 저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를 좀 보고 있다거나 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진짜 "연결고리가 없어요."라고 하는 카드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쓰는 카드가 이제 마르세유 숫자 카드인데요. 이 위에
다 숫자가 없거든요. 0, 0, 0. 이거는 수비약으로 계산을 해도 영동 카드이기 때문에 암장 카드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예요. 지금 제가 오늘 주제 자체가 당신을 짝사랑하다 못해 조만간 사고 칠 인물인데 지금 여러분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짝사랑하고 뭘 하려면은 알고 친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뭘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연결고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사실은 뭐 '잘 되겠다.' 뭐 '뭘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관련성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지켜보고 있고 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나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의 성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뭐야? 지금 제가 쓰는 카드가 이게 세 장이 반복이 되긴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세 장 다 나오는 경우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 장이 나와 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는 한데 이 사람의 성향은요. 일단은 좀 나이대나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이랑 좀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좀 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거나 프리랜서거나 뭔가 운동을 했다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좀 자유롭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 것 같고 성향으로 보면은 리더십도 있는 타입이라고 보여요. 리더십도 되게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주도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좀 저돌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남들이 봤을 때는 자유롭고 막 가벼워 보이고 이러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와 다르게 내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기 주도적인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연애를 하게 될 경우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성격이 좀 있고 강한 타입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모도 상당히 저는 빛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외모도 반짝반짝 빛나고 잘생겼거나 굉장히 예뻐가지고 이성들한테도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잘생기거나 예뻐. 그리고 성격도 되게 호탕해. 그리고 외모도 잘 꾸며. 자유로워.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미지 자체가 '저 사람은 좀 바람둥이 같아. 너무 잘 노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편견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막 바람 피고 다니고 막 그렇게 이성한테 막 문어다리 하고 다니고 이런 타입은 아닌 거죠. 그냥 이 사람한테 이성들이 매력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좀 저돌적이고 좀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의 현재 상태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방은요, 여러분이랑 막 친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나 너랑 가까워지고 싶다. 나 너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이랑 자기랑 아까도 봤듯이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건덕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나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데, 라는 생각만 있지, 아직은 막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답답해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매번 버스 정류장에 만나. 그래서 나는 내적인 친밀감이 생겼는데 이게 상황 자체가 갑자기 가서 말 걸고 이러면은 그 뒤에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었는데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태인 거죠. '빨리 친해지고 싶어. 뭔가 이 사람이랑 얘기 나눠 보고 싶어.' 하면서도 또 섣부르게 다가갔다가 '뒷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생각에 좀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치만 이 사람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나 이렇게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나 여기서 그냥 확실하게 결정하겠다. 나 뭐라도 해 보겠다. 이대로 놓치는 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어요. '나 언젠가 조만간 어떻게 할 거야.'라는 벼르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사고 치게 될 인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조만간 큰 건 하나 터뜨린다.'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저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게 진짜 빅 이벤트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요, 좀 맑은 눈의 광인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좀, 눈이 맑은 사람은 되게 영이 투명하다라고도 하잖아요. 순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맑고 투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똑부러지게 표현한다. 그렇게 좀 느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좀 몸매 자체가 되게 글래머러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갖고 있고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되게 똑부러질 것 같고 뭔가 이목구비 자체도 시원시원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도 여러분이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고 내가 표현할 거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얘기하는 되게 커리어 우먼이나 커리어 맨 같은 모습으로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상형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저렇게 되게 도시적이고 커리어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 주장도 되게 말 잘하는 나는 그런 타입을 좀 좋아해. 이렇게 상대방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런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실 상대방 자체는 여러분한테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무 가까워지고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지금 너무 애매한 게 많다.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놓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은 그냥 재고 따지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솔직하게 직진하는, 표현하는 타입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답답하다, 갑갑하다 하더라도 이런 장애물에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직진할 거야.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아까도 결정을 내린다 했잖아요. 지금 마음 자체도 진짜 조만간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조만간 이 관계에서 끝을 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 관계에서 끝을 봐가지고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발전을 시키던 아예 끝을 내던 나도 이 마음에 대한 끝장을 내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벼르고 있어요. 나는 진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몰라요. '뭐야 왜 저래?' 막 이럴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모르더라도 자기 마음에 지금 되게 푹 빠져 있다. 내 마음에 좀 심취해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바라는 게 있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은 이 카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사람이 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나한테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같아요. 이 사람은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나는 너밖에 없어.' 이건데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를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것 자체가 가볍게 최근에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좀 오랜 시간 지켜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나는 과거부터 너를 좀 기다려왔고, 너를 지켜봐 왔고, 너를 좋아했어. 근데 너도 그때 그 처음 순간부터 나를 알아봐 주고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나와 똑같은 시기에 나를 좋아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좀 다른 이성이 없기를 바래요. 주변에 다른 이성 없이 그냥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그냥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바람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조만간 뭔가를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다, 어떠한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그 결단이 무엇인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카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카드가 상대가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가가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상당히 오래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 사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 그냥 해 보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는 게 실제로도 지켜볼 수 있겠지만 SNS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을 볼 수 있겠다? 요런 것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랑 건덕지가 없잖아요. 연락을 뭔가 소통을 할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죠. 저는 두 사람이 엮일 수밖에 없는 뭔가의 일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회사나 뭐 학교나 뭐 이런 데다 하면은 누군가가 서로 사이에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제3자가 있었어. 그 사람을 통해서 자리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항상 지나가는 카페 뭐 이런 곳에서 그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걸 수도 있다든지 우리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아니면 환경이 나서서 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버스 정류장, 뭐 지하철 뭐 이런 데서 항상 만난다 했을 때도 그 지하철 안에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눈을 마주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눈을 마주치고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마주치기 때문에 건덕지가 딱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통해서 딱 '이게 뭐지? 이거 저 운명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번 부딪히고 말면은 진짜 끝이에요. 그거는 진짜 옷깃만 스친 거지만 여기서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좀 다른 말들을 좀 많이 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부딪혔다 하면은 괜찮으세요? 뭐 어떠면은 뭐 제가 뭐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든지 누굴 통해서 만났다면은 "아 그래요? 그럼 잠깐 여기 가서 얘기 좀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상대방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황이 몰라요. 이게 환경적으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상대가 미리 밑밥을 다 깔아 놓는 거냐. 요게 좀 모르겠다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고 이후에 둘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열어보겠습니다. 잘 만나고 얘기도 잘 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것도 없어 보이고 그냥 잘 소통하고 잘 얘기하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 통해요. '아 우리 뭐지? 우리 말이 왜 이렇게 잘 통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승리거든요. 이 관계에서 승리, 이긴다 하는 의미는 어쨌든 사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엔 두 분이 만나게 되면은 그냥 지체할 것도 없이 그냥 얘기하게 되고 친해지고 뭐 사귀게 되는 고러한 단계로 흘러간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나면 어떨까 열어볼게요. 이게 사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어떨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만나면 어떨까? 처음에는 약간 좀 예민하죠. 왜냐면은 서로 접점이 없잖아요. 접점도 없고 여러분이 또 의심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접점이 없고 의심이 돼서 이 관계가 막 엄청 좋다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다툼, 트러블, 불신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다라고는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나를 많이 맞춰줍니다. 이 관계에서 어쨌든 미쳐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랑도 사실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참 싫은데 어쨌든 상대방이 좀 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에게 맞춰주니까 나도 저절로 마음이 가게 되고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랑 맞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귀다 보면은 이제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낮에 일하고 누구는 밤에 일하고 이러면 스케줄이 안 맞아서 좀 힘들 수 있는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일하는 스케줄, 뭐 평소 이렇게 사는 스케줄이 비슷해서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로 갈 수 있겠다라고 많이 보여지고요. 이 사람을 좀 더 홀려버리는, 이 사람을 조금 더 나에게 당겨오는 그런 행운의 아이템하고 스타일링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컬러 같은 부분은요. 저는 붉은색이랑 푸른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크림슨 레드나 데님 블루 요런 거 좀 좋습니다. 뭔가 활동적이고 건강한 매력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향 같은 경우는 첫 향은 좀 상큼하거나 톡 쏘는 스파이시 향, 뭐 블랙페퍼나 진저로 시작하지만 잔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꽃향기나 나무향이 남는 향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시 플로럴이나 우디 시트러스 요 계열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는 저는 뭔가 좀 스포티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이라면은 뭔가 머리가 짧은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머리를 이렇게 다 올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자분이시라면 생기 있는 좀 하이 포니테일이나 볼륨이 좀 있는 숏컷. 그래서 내 목선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근한 섹시미를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눈매를 조금 더 또렷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매에 그리고 마스카라 요런 거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립은 좀 매트한 립이 좋아요. 근데 이 매트한 게 레드 립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당당한 느낌, 좀 파워풀한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요. 뭔가 안에는 블라우스나 뭐 셔츠나 좀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겉에는 좀 라이더 자켓이나 오버핏 데님 자켓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불규칙한 언밸런스한 그런 옷이나 좀 유니크한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블루 진도 너무 좋습니다. 청바지에 그냥 니트, 붉은 니트 요런 것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저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귀걸이나 목걸이 아니면 굵은 체인 목걸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워치나 뭐 스마트워치 하시는 분들은 스트랩을 가죽 팔찌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활동적인 느낌? 여러분의 그 모토는 활동적인 모습, 활발한 느낌 요런 게 주는 게 좋거든요. 시원시원하고 시크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하지만 멋스러운 워크 부츠나 키를 높여주는 좀 플랫폼 스니커즈 요런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잘 맞는 스타일링을 픽하셔 가지고 하고 다니신다면 모르죠.
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지. 네, 어쨌든 여러분의 연애운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